오늘은 73살 노년에 연애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거울을 보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더 늘었더군요. 머리카락 물들이는 건 이제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 나이에 더는 젊어 보이려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여보, 염색 좀 하지 그래요. 아직 젊은데 하면서 매번 성가시게 구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들렀었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떠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솔직히 그동안 숨통이 좀 막혔었거든요. 내가 늦게 들어와도 술을 마셔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제 살 길 찾아 나갔습니다. 큰딸은 자식들 공부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이제는 손주들 얼굴도 영상 통화로만 봅니다. 아들은 분당에 산다고는 하는데 바빠서인지 명절 때도 얼굴 보기 쉽지 않더군요. 서운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 생각보다 제 살 길 찾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질 즈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 텔레비전 볼 때 옆에서 괜히 잔소리하던 목소리, 손 시리다고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온기까지 혼자 있으면 자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집은 왜 이렇게 넓은지 오래 산 이 집이 어떨 때는 낯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오히려 우울하고 시간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노래교실 포스터가 눈에 띄었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노래방만 가자고 해도 질색을 하던 제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발길이 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보다 5살 아래로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밝은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웃으실 때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는 게 왜 그리 예뻐 보이던지요. 처음에는 그저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얼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래 교실이 끝나고 마시는 커피 한 잔, 가끔 나누는 점심시간이 쌓이다 보니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순자 씨의 경상도 사투리를 들을 때면 고향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가 묵직하게 느껴지는군요. 늦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에서 어떤 눈으로 볼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순자 씨에게 함께 살자고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벌써 노래 교실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쿵쾅거리고 주머니 속 반지가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분홍빛 카디건을 입으셨는데 얼굴이 더 환해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눌 대화가 오늘은 왜 이리 떨리는지 앞자리에 앉은 박씨 할머니가 우리를 흘깃거리는 걸 보니 이미 우리 둘의 관계를 다들 눈치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노래 교실이 시작되고 강사 선생님께서 나의 기쁜 우리 사랑을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르는데 저는 노래는 뒷전이고 옆자리에서 신이 나서 노래 부르시는 순자 씨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노래를 부르실 때는 소녀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게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복지관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더군요. 조그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궁금한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준비했던 말은 많았지만 막상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순자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말씀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석함 속의 반지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산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진심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하지만 남은 인생 순자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찻집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말씀 없이 계시다가 저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작스러워서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반지는 다시 주머니 속에 들어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순자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야 찾은 늦은 사랑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노래 교실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어느 날 복지관 입구에서 순자 씨의 따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려는 찰나 따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계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만 앞섰던 걸까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체면도 있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나 봐요. 그날 저녁 저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딸은 캐나다에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노래 교실에서 순자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어색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자 씨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사라져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과의 갈등, 주변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순자 씨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 더욱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가면 어떨까요? 서두를 것 없이 우리 둘 다 편한 마음으로. 그 말에 순자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가요, 우리.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조급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뒤편의 작은 공원을 거닐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해보기로 했지요.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설렘을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이제 자연스레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순자 씨와의 산책이 기다려지기 때문이지요. 꼭 양복을 챙겨 입고 구두도 반질반질 닦아 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로 복지관 뒤편 공원에서 만납니다. 계절이 바뀌어 이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벤치에 앉아 쉬곤 합니다. 저를 보시면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순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요새 좋으세요? 하고 물어보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큰딸이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제게 꽃꽂이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순자 씨에게 등산의 재미를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높은 산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 나누는 도시락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분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니다. 노래 교실 박씨 할머니는 두 분 보기 좋아요. 우리도 부럽네요. 라며 웃으십니다. 어느 날은 순자 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 식탁에 따뜻한 국이 올랐습니다. 미역국은 아니었지만 순자 씨만의 특별한 맛이 담긴 된장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해드릴게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피아노로 틈틈이 연습해서 순자 씨가 좋아하시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연주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연주할 수 있겠지요. 가끔은 서로의 예시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면 둘 다 조용해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아직도 제가 청혼했던 날의 반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순자 씨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실 때 자연스럽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순자 씨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계시던 관절염이 심해져서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며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되어 매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었다며 순자 씨는 머리맡에 놓인 링거를 보시며 쓸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자 씨의 마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혼자 참지 마세요. 순자 씨의 따님이 병실에 들어오셨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원 후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망설였던 게 미안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날 제가 건넸던 반지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받아도 될까요?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순자 씨의 손가락에 끼워드렸습니다. 비록 화려한 청혼식도 호화로운 예물도 없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순자 씨의 자녀들과 저희 자녀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순자 씨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뭐라고 반대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네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강당을 빌려 노래교실 회원들과 가족들만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자 씨는 흰 한복을 입으시기로 하셨는데 한번 입어보시고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흰 옷을 입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봄이니까요.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제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살 것인지, 각자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결정할 것들이 많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노래교실 회원들이 직접 장식을 도와주셨고 서예 교실 선생님께서는 축하 현수막도 써주셨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을 축하합니다. 그 글씨가 강당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흰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셨습니다. 화장을 하고 계신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니 거울 앞에서 쑥스러운 듯 미소 짓고 계시더군요. 저도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긴장된 마음에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큰딸이 캐나다에서 일부러 와서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딸의 손길이 느껴지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딸 먼 길 와줘서 고맙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동생도 생기는데 안 올 수 없죠. 식은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께서 주례를 봐주셨고 노래교실 회원들이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기쁜 우리 사랑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노래가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순자 씨의 손을 잡는 순간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들, 홀로 보낸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순자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의 결합을 축하드립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살짝 눈물을 닦았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진 작은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의 손주와 제 손주가 금세 친해져 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자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집보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공원과 가까워서 산책하기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옮기면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면 될까요? 순자 씨가 제 책상을 놓으며 물으셨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우리 집이니까. 그 말에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이라고 불러보는데 낯설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니 서로의 생활 습관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순자 씨는 아침잠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매콤하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순자 씨는 순한 맛을 좋아하셨지요. 여보, 내일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할게요. 순자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음날 알람을 맞추셨는데 결국 제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할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시간을 맞춰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순자 씨는 일하시다가 생각날 때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시간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TV 채널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문을 열어둘지 말지, 빨래는 언제 거들지 같은 사소한 일들로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웃으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그날의 승자가 되는 시기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장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꼭 시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골라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고 평일에는 마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 오이 좀 보세요. 참 싱싱하죠? 시장에서 순자 씨가 오이를 고르실 때면 예전에 아내가 똑같이 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잠시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순자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미안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 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자식들도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명절이 되자 두 집 자식들이 모두 모였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함께 화초에 물을 주는 시간, 저녁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산책,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가거나 근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함께하기에 모든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함께 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평소 괜찮다고 생각했던 혈압이 갑자기 오르더니 어지럼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입원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순자 씨의 병간호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순자 씨가 저를 위해 매일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병실에 오셔서 죽을 끓여 오시고 저녁 늦게까지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신도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걱정되어 말씀드렸더니 순자 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럴 때 부부 아니겠어요? 그동안 받은 사랑 갚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번 생활 동안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순자 씨의 딸이 휴가를 내어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대신해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나섰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운동이 일과가 되었고 식단도 건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순자 씨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건강식 레시피를 연구하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현미밥에 들깨 수제비예요. 혈압에 좋대요. 순자 씨의 정성이 담긴 식사를 하면서 문득 이런 게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건강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고 매주 동네 병원에서 기초 검사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우리 앞으로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요. 순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요? 20년은 살아야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순자 씨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요. 최근에는 우리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기차 여행으로 전국 일주하기,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기. 소소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꿈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한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제 옆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순자 씨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행복하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눈을 뜨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이 한마디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늦은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반대가 두려우신가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보다 너무나 깁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나 외롭지 않을까요? 때로는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